남의 인생을 구경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내 인생을 설계할 여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요즘 유튜브 업로드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휴대폰에 빠져서 지낼 바에 글이라도 쓰자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가끔은 귀찮기도 해요. 근데 그 귀찮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생각에 빠져버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요.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이고 얘네들도 습관이거든요. 그만큼 흡수력이 좋아서 우리 일상에 쉽게 스며듭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하 끝까지 파고들거든요.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벗어날 궁리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자주 겪어본 사람들은 익숙할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지도 잘 알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엔 더운 날씨에 좀 처지는 편인데요. 특히나 여름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집에서 생활을 할 때 더우면 의욕을 잃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좀 자주 트는 편이고요. 차라리 전기세를 더 내더라도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서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편입니다. 중요한 건 내 멘탈인데 괜히 전기세 아끼려다가 성질만 버릴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에어컨을 트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야 기분이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적막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좋아하고요. 그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정적인 시간을 애정합니다. 하루를 잘 시작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기분이 좋고 사람마다 에너지가 가득한 시간대가 있는데 저처럼 아침 시간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녁 이후에 어두컴컴한 밤 시간대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언제든 간에 내가 가진 에너지 골든타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골든타임은 사실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고 해서 억지로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온 세상이 잠든 그 심야의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내 몸과 마음의 사이클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 가지고 관찰하고 그 소중한 시간대에는 스마트폰이나 의미 없는 도파민성 콘텐츠들에 내 에너지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여름에 에어컨 많이 튼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기세 아끼려다가 내 멘탈과 기분을 망치는 건 엄청난 손해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환경을 나한테 맞게 바꾼다는 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진입장벽, 즉 마찰력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집중이 안 되면 청소부터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마음 편하게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가는 게 낫습니다. 커피값 몇천 원이 아까워서 억지로 어수선한 방에서 버티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것보다는 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던져놓고 그 안에서 뭐라도 하나 생산해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한두 시간 집중해서 생산적인 무언가를 한다는 건 지출 낭비가 아닙니다. 몇 시간 해야 할 걸 앞에 두고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손해인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다짐은 하지만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지 고민하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한테 치이고 점심 메뉴 고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정신적 에너지는 소리 없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온전히 내 순수한 의지 하나만으로 책상에 앉아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든다?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를 노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웃기다고요. 해보지도 않고 뭔 말 같지도 않는 그래서 이 귀한 의지력을 아끼기 위해 환경을 세팅해야 됩니다. 내가 굳이 애써서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삶의 동선 곳곳을 세팅해 놓는 거죠. 에어컨을 틀어서 불쾌하고 찝찝하지 않은 온도를 만드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던져두고 방문을 닫아버리는 거. 커피 한 잔에 한두 시간 집중할 수 있다면 커피 값을 아끼지 않는 것도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스스로와 줄다리기 하지 않고도 환경
환경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무기력과 우울감이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부정적인 감정은 흡수력이 좋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타협에서 시작되고요. 딱 10분만 쇼츠 보려던 계획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데 1시간이면 다행이죠. 3, 4시간은 그냥 삭제되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시간은 지나 있고 오늘 하루도 그냥 날려버렸다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이 자괴감은 나는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의지 부족에 대한 의심, 난 안 될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까딱 정신줄을 놔버리면 스스로를 지하 끝까지 끌고 가는 건 너무 쉽고 우습습니다. 이 무기력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목표의 크기를 웃을 정도로 작게 잡는 겁니다. 뇌는 본능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정해서 그걸 성취할 때 무심코 찾아오려던 무기력감도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만약에 글을 써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럼 의자에 앉고 딱 노트북만 켜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제만 정하고 딱 한 줄만 쓰는 걸 목표로 잡고 내 뇌를 속이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일단 노트북을 켜고 의자에 앉아서 한 줄이라도 적다 보면 기왕 앉은 김에 2줄을 쓰게 되고 3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항감이 가장 큰 것뿐이고 일단 작은 행동 하나라도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에 관성이 붙어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밀어줍니다. 방금도 제가 나레이션 녹음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기가 싫었는데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억지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하기 싫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러닝도 똑같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가 귀찮아요. 근데 옷 입고 나가서 딱 30분만 뛰고 오자고 생각하고 나가면 뛰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럼 40분, 50분, 1시간 뛰고 오는 겁니다. 영상 편집이 어려우신 분들은 10분, 20분 긴 영상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1분짜리라도 쉽게 시작해 보시면 이 행위 자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5분, 10분 늘리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시작하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농담 아니고 진짜 효과가 있어요. 작게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게 무언가를 지속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에 빠져 지낼 바에 글이라도 쓰자고 마음먹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이 만든 재밌는 영상, 자극적인 뉴스, 예쁜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죠. 소비하는 삶은 편안합니다. 내 에너지가 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작 내 인생을 설계할 여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소비만 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내 안에 남는 게 없거든요. 도파민은 일순간 솟구치지만 휴대폰 화면을 껐을 때 방 안의 정적과 함께 밀려오는 건 알 수 없는 허탈감 뿐입니다. 반면에 글을 쓰거나 무언가를 생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귀찮고 머리를 쥐어짜야 하고 때로는 내 미천이 바닥난 것 같아서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생산의 과정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성취감은 화면 속의 그 어떤 도파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묵직합니다. 이 묵직한 맛을 한번 알아버리면 그리고 이게 하나둘 쌓여가는 내 기록의 아카이브를 두 눈으로 보게 되면 비로소 내 삶에 긍정적인 통제권이 생겼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유니버스를 만들어 간다고 해도 어떤 날엔 너무 글이 안 써지기도 하고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를 수십 수백 번 듣다 보니까 너무 듣기가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편집을 미룬 적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건 완벽보다 완성이 낫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맞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백지 상태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50점, 60점짜리 결과물이라도 꾸준히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엔 100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70%의 퀄리티라도 일단 마침표를 찍고 세상에 내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100점짜리 미완성 작품보다 세상에 업로드돼서 누군가에게 읽히고 시청되는 70점짜리 결과물이 내 인생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부족한 점을 깨닫고 수정하고 다음번엔 75점, 그 다음번엔 80점짜리를 만들면 되니까요. 귀찮음을 이겨내고 꾸역꾸역 뭔가를 업로드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무너지기 쉬운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단단한 힘이 됩니다. 멘탈은 체력입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려면 전날 밤에 잠을 잘 자야 되고 철저하게 수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내 몸을 무겁고 둔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야식을 많이 먹고 늦게 잔 다음날 아침에 아시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도 간혹 술을 엄청 먹고도 아침 운동을 꼭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진짜 리스펙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름에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는 것도 결국은 체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컨디션이 곧 내 의지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억지스러운 정신력만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멘탈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는 내 몸이 지금 지쳐있는 건 아닌지, 수면이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닌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가벼운 산책으로 기분 좋게 땀을 빼거나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몸을 먼저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생각의 회로가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고요한 분위기를 애정하는 진짜 이유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은 깨어나지 않았고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도 카톡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 고요한 진공 상태 같은 이 시간 속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지금처럼 조용히 글을 쓰는 편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고 나면 그날 하루 동안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 의지력, 많은 것들이 좋아집니다. 결국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낸 총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감에 빠지던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 환경으로 세팅을 바꾸고 작은 행동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할 것인지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건 에너지를 아끼려는 인간의 본능이자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부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 상태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바꿀 선택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만만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이불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도 좋고 부직포로 바닥 한번 닦는 것도 좋고 정말 사소한 이 행위 하나에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고 생산적이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 겁니다. 오늘도 귀찮음을 이겨내고 일만자의 글을 썼고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밑으로 가라앉는 무기력의 관성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행동의 관성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